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2019-2020 NBA 정규 시즌 전체 1위 미러키 벅스가 마이애미 히트에게 막혀 1승 4패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탈락했습니다. 히트는 이번 시즌 벅스에게 유일한 위닝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동부팀입니다. NBA 전체로 봐도 2경기씩 밖에 하지 않은 서부의 댈러스, 덴버와 함께 3팀밖에 없어요.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 버블에서 미러키가 한번 승리하긴 했는데 당시 히트는 고란 드라기치와 지미 버틀러가 빠졌고 그런 히트를 상대로 3쿼터까지 끌려가다가 4쿼터에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죠. 때문에 이 시리즈는 전문가들도 미러키의 5차전 승리를 예상한 안드레 스넬링스를 제외하면 모두가 6, 7차전까지 가는 긴 시리즈를 예측했고 전체 1위의 1번 시드와 5번 시드의 대결답지 않게 11대 7로 상당히 팽팽한 예측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팬들도 두 팀의 상성상 히트가 할만하다라고 예상한 시리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규 시즌 미러키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미러키가 이길 거라는 예상이 더 많았는데 예상보다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마이애미가 5차전에서 미러키를 떨어뜨렸죠. 심지어 미러키가 1승을 거둔 4차전은 심판 콜이 미러키에게 엄청 좋았던 경기였을 만큼 시리즈 전체에서 미러키가 마이애미보다 강한 팀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56승 17패의 정규 시즌 1위 미러키가 왜 마이애미에게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약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게임 페이스입니다. 미러키는 48분 평균 105.1번의 포제션을 가져가는 NBA에서 페이스가 가장 빠른 팀이었습니다. 미러키는 NBA 전체 1위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자랑하는 강력한 수비를 기반으로 수비 성공 후 야니스가 선봉에 서서 내달리는 것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야니스 혹은 에릭 블레소가 수비를 흔들고 미들턴, 로페즈, 매튜스, 조지 힐, 코버 같은 고효율 보조 득점원들이 화력 지원을 해주는 구조예요. 반대로 마이애미 히트는 48분 평균 98.3번의 포제션을 가져가는 NBA에서 27번째로 페이스가 빠른 팀입니다. 다시 말하면 4번째로 낮은 페이스로 농구를 하는 팀이라는 소리죠. 주전 라인업만 봐도 이해가 가는데 이번 정규 시즌 마이애미 히트가 가장 많이 사용한 주전 라인업은 켄드릭 넌, 지미 버틀러, 던컨 로빈슨, 뱀 아데바요, 마이어스 레너드입니다.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야니스의 스피드와 피지컬로 수비를 박살내는 것을 즐기는 미러키가 템포를 뚝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수비 포메이션을 갖추고 기다리는 히트를 상대로 장점 하나를 잃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정규 시즌 마이애미의 평균 득점은 112점이었고 미러키의 평균 득점은 118.7점이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 히트는 평균 112.8점을 기록했고 벅스는 평균 106점을 기록했습니다. 시리즈 전체적으로 경기가 완벽하게 히트가 원하는 페이스로 흘러갔다는 뜻이죠. 둘째는 야니스 안테토쿤보에 대한 수비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벅스를 막으려면 야니스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센터만큼 길고 스몰 포워드처럼 빠르고 어지간한 수비수는 힘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진 야니스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NBA 전체를 통틀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야니스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정규 시즌의 대부분의 팀들을 상대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히트엔 야니스를 상대로 버텨줄 수 있는 수비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뱀 아데바요고 다른 하나는 시즌 중 멤피스로부터 내려온 제이 크라우더입니다. 마이애미의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미러키를 상대로 정규 시즌과 달리 넌과 레너드를 빼고 드라기치와 크라우더를 주전으로 투입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더는 아데바요와 함께 야니스 담당 수비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전술이 대박을 치죠. 어지간한 빅맨 붙였다간 스피드로 털리고 스피드를 매치했다간 높이와 힘에서 밀려버리는 탓에 쿤볼을 일선에서 제어하는 것부터가 골치 아팠던 타팀들과 달리 아데바요와 크라우더는 1대1로 야니스의 공세를 버텨냅니다. 완벽하게 1대1로 막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시리즈 내내 1대1로 막는 상황에서는 야니스가 저들의 수비를 뚫고 밀고 들어가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 제법 나왔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는 못 막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만 있으면 순식간에 야니스를 둘러싸고 봉쇄하는 수비가 가능하니까요. 결국 안테토쿤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공격을 풀어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미러키엔 그런 역할이 가능한 선수가 에릭 블레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받아먹어야 하는 선수들이고 미들턴은 자체적인 득점 생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수비를 흔들고 팀의 공격 전개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죠. 심지어 블레소는 햄스트링 부상을 달고 뛰고 있어서 평소 같은 폭발력을 내줄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히트 입장에선 야니스만 막으면 미러키 공격의 핵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미스매치 유발입니다. 미러키는 메인 볼핸들러이자 공격의 시작점이 안테토쿤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을 상대로 미스매치를 엄청나게 유발해낼 수 있습니다. 메인 볼핸들러를 마크하는 가드가 쿤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빅맨이 탑에 나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느려지고 수비 범위가 좁아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쿤보가 밀고 들어가서 더블팀, 트리플팀이 붙는 순간 코너에 대기 중인 블레스와 미들턴을 비롯한 수많은 슈터들이 오픈 찬스를 맞게 됩니다. 히트가 쿤보의 천적인 아데바요와 함께 크라우더를 메인 수비로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아데바요가 힘으로는 더 잘 버틸 수 있는데 더 빠른 크라우더가 탑에서 쿤보를 상대로 버티고 어느 정도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를 포함해 3명, 4명이 쿤보를 둘러쌉니다. 더블팀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돌파하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쿤보가 킥아웃 패스를 해줄 수가 있고, 너무 늦으면 1대1로 득점을 해버리지만 히트의 수비수들은 쿤보가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싸먹으면서 자세가 무너지고 시야가 좁아져 제대로 된 패스를 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쿤보가 어거지로 슛을 올라가게 만들거나 턴오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이런 히트의 수비에 대항하기 위해서 3차전에서는 야니스가 적극적인 3점슛 시도를 통해 변화를 꾀했는데요. 7개의 3점슛 중 단 1개도 림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봉쇄당했습니다. 결국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정규 시즌 55.3%의 필드골로 평균 29.5점을 올렸고, 직전 올랜도 매직과의 시리즈에서는 평균 30.6득점을 올렸지만 히트를 상대로는 평균 21.8득점을 기록한 채 발목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었죠.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에도 정규 시즌엔 좋은 성적을 내놓고 무기력하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자 야니스는 정규 시즌용이다, 플레이오프에서 저런 스타일은 안 먹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리즈 직후 안테토쿤보가 미러키 벅스 팀과 팀 동료들의 SNS를 전부 언팔로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쿤보의 향후 행보가 큰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마이애미 히트가 전체 1위 미러키와 MVP 안테토쿤보를 상대로 일방적인 시리즈를 끌어낼 수 있었던 수비 전술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